자, 오늘은 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원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자, 원이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한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일정한 거리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을 x, y, 원 위의 한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 y와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루트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거리 1, 이런 식이 되면서 루트를 벗겨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녀석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이 1이 아니라 r 이라면 우리는 같은 결과로서 이런 식을, 같은 과정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런 원의 방정식을 얻게 돼요. 이런 원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중심을 0,0에서 a, b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원 위에 한 점 x, y와 중심 a, b 사이의 거리가 r,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니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이런 식이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우리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공식의 모양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표준형으로 주지 않고 이 제곱과 제곱을 풀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쓴 모양으로 원의 방정식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요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x 빼기 6y 더하기 8은 0, 이런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이 x제곱과 2x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리고 y제곱과 마이너스 6y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 빼기 3의 제곱 빼기 9가 되고, 플러스 8을 그대로 붙여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2.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죠. 이 식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이 녀석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2구나, 이런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래 제곱. 이 반지름의 제곱이 있어야 할 부분이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 혹은 0이 나온다면 이 원의 방정식에 이루는 x, y는 원이 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음수라면 그런 xy가 존재하지 않고 0이라면 xy가 딱 하나, 즉 한 점이 되겠죠. 그 점은 a, b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이어야 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이 있고 4,0이 있는데 얘를 A, 얘를 B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을 P라고 할 때, 즉 AP 대 BP는 2대 1인 거예요. 라고 할 때 점 P의 접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비례식을 그대로 식을 세우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점 P를 x,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 BP의 길이는 루트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AP 대 BP가 2대 1이니까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대 1이 되겠죠. 비례식을 풀기 위해서 안쪽 것과 바깥쪽 끼리 곱해서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예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배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정리하면 4x 제곱 빼기 32x 더하기 64 더하기 4y 제곱이에요. 이쪽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 제곱. 이 식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3x 제곱 빼기 36x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60은 0이 되고 3으로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네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보면 x 빼기 6의 제곱 빼기 36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0, 정리하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 즉 중심이 6,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나오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걸 생각을 해보면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원이 나왔어요. 우리 어떤 원인지 대충 한번 그려보면 A가 마이너스 2,0이었고 B가 4,0이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보니까 중심이 6,0이고 반지름이 4인 이런 원이 나올 것 같아요. 특별한 점이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2,0이고요. 하나는 10,0이에요. 반지름이 4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죠. 자, 2,0과 10,0이 왜 특별한 점이냐면 바로 이 2,0은 마이너스 2 A점과 4 B점의 2대 1 내분점이고요. 10,0은 2대 1 외분점. 즉,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2대 1처럼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원이 나오고 1대 1이라면 직선이 나와요. 어떤 직선이냐면 바로 수직 이등분선.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직선이 있고 원이 있다면 직선과 원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첫 번째는 안 만날 때, 두 번째는 접할 때,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접할 때의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고요.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선은 할선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안 만난다,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라고 하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야 될 거고요. 접한다 라고 하면 거리는 반지름과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세 상황 중에서 가장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역시 접할 때죠. 자, 원과 한 선이 접할 때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접점이고 이 접선에서 이 접선에 대한 걸 아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접점을 알 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죠. 제일 먼저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중심은 0,0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M은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식을 세울 때는 이 직선과 중심의 거리가 R이다. 우리가 접할 때 식을 세웠던 거.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죠. 그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 루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공식을 세웠죠. 그래서 이 직선을 모양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a가 m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b. 이 녀석이 반지름 r이 되어야 돼요. 즉 절대값 b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절대값 b가 이 녀석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두 개냐면 기울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 녀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접선과 똑같은 경우는 반대쪽에서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접점을 할 때, 접점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x1, y1 이라고 하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중심은 0,0으로 설정을 하고 반지름을 r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심과 접점 사이에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반지름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일 거고, 우리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둘은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즉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것 같네요. 즉 우리의 접선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1 x1의 x 플러스 y1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정리를 살짝 해보면 이 분모 y1이 좀 보기가 싫어서 모든 항에 y1을 곱해 볼게요.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되고, 사실 이 x1 y1이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보면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모를 때 기울기도 접점도 모를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원이 있고 원 바깥에 한 점이 있는데 그 바깥의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긋겠다. 두 개가 그어지겠죠. 보통의 경우에 이 두 접선을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심은 0,0으로 놓고 반지름은 r로 놓을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식을 설정하냐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접점을 설정을 해요. 원에서 접할 때는 항상 접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접점이 안 접해 있다면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 x1a 더하기 y1b는 r의 제곱 이 식이 나오고요. 또 이 x1, y1이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두 식을 만족시키게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받고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면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원이 바깥에서 안 만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겹쳐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안쪽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안쪽에서 안 만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중심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자,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R2라고 할 건데 R1이 더 큰 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D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1번 상황은 거리가 커야 되겠죠. 누구보다? R1과 R2를 더한 것보다. 두 번째는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거리가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거리가 두 반지름을 뺀 것과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거를 생각을 할 때 두 반지름의 합보다 세 번째 게 거리가 짧아진다고 했는데 짧아지다가 두 반지름의 차와 같아지면 4번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상황에서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거리가 커야 될 거예요. 5번은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6번은 거리가 0이어야겠네요. 이 모든 상황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다 라는 거를 기억을 했다가 각각의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반지름을 가지고 식을 세운다 라고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와 a'x b'y 더하기 c는요. 두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모르는 k 미지수 k를 가지고 이렇게 두 식을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게 되면 k 값에 상관없이 앞에 식이 0이고 뒤에 식이 0이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점이 항상 지나게 돼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원의 두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두 원의 식부터 만들어 줄게요. 일반형으로. 자, 이렇게 1번 원이 있고 2번 원이 있다고 했을 때 1번식을 만족시키면 1번 원에 있는 점들이 표현이 되는 거고 2번식을 만족시키면 2번 원에 있는 점들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과 1번, 2번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을 했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식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k 값에 상관없이 앞에 식이 0이고 뒤에 식이 0, 즉 우리의 교점이면 무조건 0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k 값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녀석일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예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과 y제곱이 계산이 되면 결과 사라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 어떤 직선이냐면 바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죠. 즉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k 플러스 1로 같죠. 그 말은 곧 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원이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녀석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하면 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개념은 끝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습은 여기까지 할게요.